허겁지겁 택시에 탄 남성이 다급하게 살려달라고 외칩니다. 살려주세요. 아저씨 문 닫으세요. 빨리 문 닫고 빨리 가주세요. 택시가 출발하고 나서도 남성의 목소리는 황급하다 못해 간절하기까지 합니다. 그냥 아무데나 가주세요. 진짜 무서워요. 그냥 가주세요. 그냥 쭉 가주세요. 그냥 납치당할 뻔했어요. 광고를 보고 중고차를 사러 갔다가 악덕업자에게 납치된 뒤 가까스로 탈출한 겁니다. 업자들은 허위 매물로 남성을 유혹했고 뒤늦게 구매를 거부하자 겁박까지 했습니다. 이처럼 중고차 허위 매물을 미끼로 고객을 유인한 뒤 다른 차로 강매하는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사람들이 진영화 돼서 저희는 그걸 더 뛰어넘고 소비자들도 문제가 뭐냐면 당연히 믿으면 안 돼. 그걸 믿고 와요. 마치 우리가 바보인 줄 알고. 그런 거 보면은 양심적으로 좀 마음은 아프지만 1,500방 했다 2,000방 했다 뭐 솔직히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죠. 허위는 솔직히 얘기하면 약간 진화하는 사기? 편하게 지금부터 얘기하자 보면 이제 네네. 허위 매물을 몇 년 정도 해봤어? 허위 매물 거의 한 2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. 보통 근데 어떻게 허위? 저희는 이제 인터넷 광고로 뭐 매물 같은 경우 이제 좀 이제 신차급으로 일부러 좀 좋은 차들을 한 다 1,000만 원 좀 안쪽으로 좀 이제 저렴하게 올려놓고 이제 사러 오면은 이제 막상 다 그 차인 줄 알고 보면은 이제 좀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제 좀 나중에 가서 이 금액은 일단 맞다. 그럼 그 돈을 먼저 받아야 계약서를 다 쓴 다음에 순순히 줘요? 일단은 손님들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벤츠 차량이 뭐 E클래스 같은 경우 뭐 한 4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차를 뭐 1,000만 원이다 내가 일단 진짜 차 보여줬고 진짜 1,000만 원 맞다. 그럼 계약서 다 쓴 다음에 아 이거 나중에 이제 할부가 남았다.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저당이 남았으니까 이건 이제 인도금이고 따로 달라. 그럼 이제 그때 손님은 벙찌죠. 그러면 이제 1,000만 원 돌려달라. 그러면 저희는 계약금 걸었는데 내가 어떻게 돌려주냐. 나 이거 못 돌려준다. 그러면은 내가 좀 위하는 척 해서 뭐 이제 다른 차를 많이 돌리죠. 그러다가 이제 손님을 이제 계속 시간 끌죠. 여기저기 끌러 다니고 좀 시간 끌리면은 뭐 손님도 이제 할 수 없이 좀 멀리, 대부분 다 멀리서 지방에서 오는 손님들이 많아서 할 수 없이 좀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렇게 하면서 뭐 손님이랑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아요. 뭐 아무리 딜러분이 뭐 허위건 뭐 진짜 딜러건 뭐 계속 막 여기저기 끌고 다니고 하면 짜증도 날 것 같아요. 화도 낼 수도 있고 화내는 손님은 없었어요. 대부분 화내는 손님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만날 때 무조건 친절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일단 제 가족사 얘기부터 조금 이제 그런 부분으로 다가가서 최대한 친해져요 처음에. 예를 들면 뭐 가격성. 예를 들면은 뭐 나는 지금 뭐 와이프랑 애기 하나가 있는데 뭐 집이 너무 힘들게 산다. 그래서 뭐 나는 오늘 꼭 차를 팔아야 된다. 약간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뭐 손님이 아 이제 젊은 양반이 좀 열심히 산다. 거짓말이시는 거죠? 솔직히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죠. 뭐 손님이 예를 들어서 뭐 대전에 살면 아 내 고향은 대전이다. 부산에 살면 내 고향은 부산이다. 그러니까 일단 손님하고 최대한 어떻게든 허위 대부분 배울 때 똑같지만 손님하고 일단 첫 번째로 친해져야 돼요.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끌고 다닐 때도 좀 어느 정도 날 믿고 따라주는 것도 있고 내가 좀 뭐라 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당신 때문에 내가 당신이 모르는 거 아니냐 뭐 할부가 남았건 사고차든 모르는 거 아니었냐 나는 다 말했지 않냐 그럼 나 지금 뭐 한 거냐 내 시간 어떻게 할 거냐 나 차 못 팔았다 이런 좀 반대로 또 화를 내요 그게 손님이 화낼 때는 저도 똑같이 서로 막 언성 높아지고 욕설하고 싸우게 되는 경우는 저는 멱살까지 간 적은 없는데 이제 막 신고하겠다 고소하겠다 이제 좀 잘 아는 손님들이 있어요. 대부분 가끔 가다 보면은 그러면 너무 안 될 경우는 그냥 솔직히 그냥 손님 그냥 두고 도망가죠. 돈은 받으셨잖아요.
그러니까 예를 들어 돈을 받았을 경우는 그냥 처음에는 뭐 내 거 얼마 챙겨두고 이것만 주겠다 이러는 경우도 있고, 대부분 근데 계약금을 받으면은 손님들이 거의 한 90%는 차를 사가요. 이 돈을 못 받을까 봐. 그러면은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뭐 무슨 상황?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? 어떤 상황, 뭐 예를 들어 막 손님이 막 이제 막 정말 막 화도 내고 막 하시잖아요. 그럴 때는 막 한 팀이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막 들었어요. 그러니까 보통은 저는 이제 직원이어서 이제 위에 사수가 있고 전화 받는 친구들 따로 있고 뭐 출동 친구들 한 두세 명 있잖아요. 그럼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다들 건장한 체격에 보통 이렇게 좀 젊은 남자들이 이렇게 다 많이 가면은 좀 안 좋은 상황을 많이 만들죠. 예를 들어서 손님이. 일단 손님들이 좀 젊은 남자들도 많고 좀 이제 대부분 좀 문신 있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좀 위협감을 느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사실 뭐 이제 허위할 때 마찬가지지만 상황을 만드는 데는 그 이제 이 구조가 이제 원래 팀장이라고 부르는 사수가 있을 거고, 그리고 이제 그 전화를 받는 팀이라고 있을 거고, 그리고 이제 그 손님을 맞이하는 출동이라는 그 직책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, 출동이 나가서 예를 들면 그 이제 손님을 맞는 직원이 나가서 어떤 뭐 상황을 만든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일을 되게 못하는 사람이에요. 허위로 치면. 네. 일을 잘못 배운 거고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. 최근에 하셨던 게 언제 어떤 수가 뭐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좀 그러니까 비슷한 룰 안에서 돌고 그냥 말을 어떻게 하냐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러잖아요. 뭐 제일 많은 게 일단은 뭐 한때 계약금 작업, 아까 이제 돈을 이제 미리 먼저 계약서 다 쓴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뭐가 남아 있다고 하거나 2차 사실은 내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많았고, 뭐 제일 들었던 것 중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좀 많이 내가 좀 불쌍한 척을 해요. 그냥 최대한 좀 불쌍한 척을 해서 손님을 일단은 만나고 이 차에 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한 다음에 그 전부터 이제 우리 사무실 뭐 대표가 뭐 좀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걸 계속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. 뭐 우리 차도 많이 갖고 있고 돈도 많고, 그 다음에 뭐 손님이랑 이제 조금 나중에 좀 이제 허인 걸 이제 들키잖아요. 어쨌든 손님도 이제 알잖아요. 눈치를 채잖아요. 그 차가 이 가격이 아니구나. 그럼 그때쯤 이제 뭐 다른 대표 같은 이 사람들이 이제 투입을 해요. 투입을 해서 뭐 여리저리 막 데리고 다니면서 플레이를 하고, 거의 대부분 뭐 사고, 할부, 뭐 침수, 저당 이거 안에서 틀을 다 놀기 때문에 이거 외에서는 딱히 뭐 다른 건 없어요. 요즘에 도 그렇고 뭐 같은 경우도 시세보다 100만 원 정도 낮게 올려갖고 일단 다 믿고 오잖아요. 페이스이 뭐 14년식이 1200이다. 근데 1500, 1700, 2000만 원에 사가요. 신차가보다 더 비싸게 사가요. 그래서 어떤 손님은 SM5 신형을 사고 왔는데 EF 소나타 지금 폐차 가격 30만 원 나오고 1000만 원 주고 사요.